안녕하세요. 고품격 주식수다 발빠른 시황의 이석우입니다. 오늘 쿼더러플 칭데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맞아서 양대 지수 모두 하락했는데요. 코스피 지수 1.53% 하락했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0.25%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코스피 지수의 하락이 눈에 띄죠. 주변 증시, 대만이라든가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승하는 흐름에서도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하락한 영향을 놓고 보면은요, 쿼드러플 위칭데이의 영향이 더 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랬을 경우에요, 어느 정도 반발 매수로 다음날 미국 시장이 그렇게 급락하지 않는 이상 상승 출발할 거고요. 제 예상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반등도 들어올 거니까요. 지금 장 끝난 상황에서 오히려 그렇게 걱정 너무 안 하셔도 될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종목 한 종목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 카카오에 대한 관심 가장 크네요. 카카오 오늘도 7.2% 하락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배민 카카오 규제법, 당정청 추진, 플랫폼 종사자법 두고 갈등. 결국에는 정부의 규제 얘기예요. 정부의 규제. 물론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마라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종목군들 상승하고요. 그리고 규제가 있다면 하락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 점에서 카카오 어저께 급락 이후 오늘도 한 번 더 하락하는데요. 이 부분 하나씩 종목별로 살펴볼게요. 카카오 어제 하락 이후 박스권 하단을 돌파를 하면요. 이거 추세 이탈이라고 해요. 추세 이탈. 그런데 어제 말씀드렸을 때 여기에서 매도는 무의미합니다. 즉 오늘 시초가가 여기에서 시작했잖아요. 13만 3천 원. 여기에서부터는 매도는 좀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 어저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거기에서도 추가적으로 한 3% 더 떨어집니다. 글쎄요, 여기에서 추가 조정 시에는 저는 매수 접근이 맞지 않은가라는 판단이고요. 보유자는 반등을 기다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네이버도 같은 맥락의 하락이 나왔죠. 뉴스 똑같습니다. 특별히 다른 뉴스 없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정부 규제책이죠. 그러면 왜 카카오가 더 많이 떨어졌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신규 상장 또 하나 하려고 했는데 그 신규 상장 카카오페이요. 이거 연기될 수도 있다. 그 문제점도 제기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규제에 대한 부분이 카카오에 조금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카카오가 하락을 좀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낙폭이 생각보다 더 적고요. 물론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규제에 대해서 카카오가 좀 더 센 규제, 그리고 카카오페이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요, 어느 정도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잡으려고 하는 흐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네이버도 카카오도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지면 단기 접근이라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어제 종가 이상은 분명히 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견디시는 것이 지금 입장에서는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그리고 오늘 중소형주들의 흐름이 좀 관심주 상위 종목으로 올라온 것이 참 특이한데요. KPM테크가 탑5 안에 들었어요. 하한가 갔습니다. 하한가 가서 1710원에 마감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요, 악재가 없습니다. 그쵸? 다시 한번 보시면은 악재가 없습니다. 오히려 텔콘 RF 제약, KPM테크, 판권 확보, 코로나19 치료제, 렌지루맙, 국내 임상 IRB 승인, 오히려 호재죠. 그런데 왜 하한가까지 갔을까? 그리고 텔콘 RF 제약 같은 맥락의 테마주예요.
렌질루맙, 코로나 치료제 렌지루맙의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16% 하락했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씩 살펴보면은요. 외신 쪽에서 찾아봤습니다. 외신의 뉴스를 해석본으로 지금 나온 건데요. FDI, 우리나라에서는 승인을 좀 받은 호재가 있겠지만은요, 렌지루맙, 코로나19 환자에 있어서 임상이요. 여기 인간적인 의비상 사용. 이거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임상이요. 요청 거절됐습니다. 이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회자되다 보니까 KPM 테크 같은 경우 하한가를 가고요. 그리고 텔콘 RF 제약 같은 경우에도 급락이 나왔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치료제 관련 이슈 때문에요. 이게 급등을 했어요. 근데 자꾸 딜레이가 되고 늦어지니까 제자리 하다가 역시 박스권, 장기간의 박스권을 이탈을 하면은요, 한번 두들겨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한가까지 가는데요. 저러한 부분, 미국 시장에서의 FDA 승인 거절, 분명히 악재죠. 이 종목 역시 오늘 하한가가 완전히 굳힌 상태에서 하한가 물량도 꽤 많아요. 그래서 추가 하락은 좀 더 견디셔야지 될 것 같고요. 한 번 더 떨어질 부분 감안을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 종목 같은 경우 단타 접근까지 하지 말아야 되느냐? 단타 접근 충분히 가능해요. 한 번 더 쑥 깊은 하락이 나오면 단기 접근 정도 가능하다라는 정도로 생각하시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텔콘 같은 경우에도 같은 맥락의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텔콘 RF 제약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급락이 나왔죠. 단기적으로 보면 오랜 동안 같은 맥락의 횡보세를 보였어요. 그런 점에서 기대감 분명히 있었지만 어느 정도 이탈하는 흐름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하락하면 반등은 분명히 들어올 거예요. 하지만 반등을 이용해서 같은 맥락의 KPM 테크랑 단기 매수 정도 생각을 하시고 반등하면은 매도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너무 기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셔도 맞겠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대장주입니다. 확실한 대장주입니다. 오늘도 6.2% 상승했는데요.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에코프로비엠 SK이노베이션과 10조의 공급 계약 체결, 양극재죠. 그리고 기관 쪽에서 레포트가 나왔는데 목표가 50만원 목표가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높은 목표가죠.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역시 대장주 역할을 합니다. 2차 전지에서는 2차 전지 재료. 그런데 시초가에서는 조금 올라다가 확 밀리는 흐름에서 좀 매물이 나옵니다. 하지만 목표가 50만원까지 저렇게까지 세게 내보낸 거 보면은요, 기관의 매수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쫓아잡지 마세요. 이렇게 요거 매물대거든요. 그러면은 눌려서 5일선 가까이 오면 거기서 한번 접근해 보자라는 정도 생각을 하시고요. 단기적으로는 좀 매물 조정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HLB, 상위 종목으로 올라온 HLB 한번 보죠. HLB 오늘도 2.7% 또 올라오면서 기대감을 주고 있는데요. 코로나 백신 치료제 판매권 효과, 이거 나노코박스라고 해서
베트남의 나노젠 회사, 그거에 판권을 쥐고 있다 그랬죠. 백신 치료제.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기대감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상승합니다. 어제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있죠. 네, 박스권 상단 치고 여기서는 매도 말씀드렸지만 추가 세력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종 시에 6만원 초반대에서는 접근 가능합니다라고 그랬는데 오늘 저가 61,300원이네요. 저가에서 올라오면서 기대감을 좀 주는 흐름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HLB, 생명과학 이 종목이 먼저 튀어 올라가서 두 종목에서는 선도주라고 그랬죠. 역시 그렇습니다. 5일선 딱 조정을 주고 바로 올라서는 흐름이 있죠. 한 번 더 올라가서 저 앞서 우리가 같이 봤었던 베트남의 이 나노코박스라는 이 제약의 기대감, 이것이 표면화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은 있으니까요. 아직까지는 좀 더 한 번 더 올라갈 여력 보시면서 조정시 5일선 전후에서는 좀 단기적으로라도 매수 접근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은 좀 더 가져가도 좋겠다라고 종합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만기일이었고요. 그로 인해서 코스피 하락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기 영향이니까요. 내일 한번 기대하시면서 오늘 편히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